안녕하세요. 저는 법률사무소 이채의 김민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그 대표적인 성폭력 역고소, 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역고소라는 말 자체에서 느껴지시겠지만 역고소로서 무고 피소를 당하게 되시면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로서 본인에게 무고의 혐의가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되는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형법 제156조에서 무고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는 규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성폭력 사건의 역고소, 무고고소가 실제로 얼마나 빈번하게 발생하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2021년 통계청 자료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에 따르면 전체 무고죄 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2016년에는 3,600여 건 정도였는데 2020년에는 4,600여 건 정도로 1,000건 이상 증가한 것이 보이시죠? 저희 사무실에서도 실제로 성폭력 고소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가해자가 성폭력 피해 사실에 대해서 방어를 성공한 이후에 피해자에게 무고 혹은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하는 것이 거의 요즘은 패키지처럼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무고 역고소의 처분 결과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무고 역고소의 처분 결과를 보기 전에 성폭력 고소 사건의 결과를 먼저 구체적으로 살펴보셔야 됩니다. 2020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2018년 성폭력 범죄의 불기소 처분 중 혐의 없음 비율이 54% 정도라고 하는데요. 요 혐의 없음이라는 판단이 무고 역고소의 가능성을 높이기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그 혐의 없음 처분 중에 예를 들면 강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이런 문구가 이제 나오게 되면 그렇다면 가해자가 피해자를 이렇게 신체적으로 접촉한 행위가 합의가 있었다고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행히 아직까지는 그 무고 역고소의 송치 기소 비율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앞서 보신 바와 같이 무고 건수 자체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만약 이 비율 자체가 높지 않은 무고 건이 송치 혹은 기소라도 되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무고로 피소당하신 경우에 어떤 식으로 대응하셔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원사건인 성폭력 사건의 처분 통지서와 불송치 이유서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불송치 이유서는 처분 통지를 받으시면서 즉각 정보공개 청구를 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송치 이유서의 상당 내용 부분이 무고 혐의의 또 근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형법 156조에서 아까 보신 무고죄 구성 요건 중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피력하셔야 됩니다. 무고죄의 구성 요건은 허위 처분을 받게 할 목적, 이건 고의를 말하는 것 있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것을 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송치 이유서와 다시 연결해서 살펴본다면 내가 성폭력 사실을 신고했는데 혐의 없음이 나왔다는 것은 대다수가 이제 증거 불충분인 경우가 많을 텐데 이것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 라는 주장을 피력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당연히 내가 성폭력 피해를 신고한 것이지 무고할 고의는 없었다는 점도 함께 주장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놓치기 쉬운 부분 같은데 불송치 이후의 근거 자료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불송치 이후의 근거 자료가 다양할 수 있겠는데요. 주로 고소인과 피의자 사이의 문자 메시지 혹은 통화 내역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의뢰가 왔던 사건을 비추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불송치 이유서에 고소인이 확인한 적 없는 영상이 어떤 근거 자료로 설치된 적이 있었어요. 고소인분은 이 자료를 본 적이 없는데 이 자료가 근거가 돼서 무고 사건으로 송치가 되신 거죠. 이럴 때 적극적으로 굉장히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는 곧바로 사건이 송치된 검찰청에 사건 기록 열람 신청을 하였고, 해당 영상을 확인한 후에 그 영상 내용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정리해서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성폭력 고소사건 진행 중 피해자가 제출한 영상 혹은 경찰이 확보한 영상을 고소인이 알지 못하거나 제때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 사안도 이제 그랬던 경우이죠. 근데 또 그런 증거들이 무고의 송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으니까 끝까지 안심하지 마시고, 설령 그런 근거 자료를 토대로 무고 혐의 송치되셨다고 하더라도 차분하게 대응하셔야 됩니다. 저희 사무실이 성폭력 사건 의뢰건이 많은 만큼 본의 아니게 패키지로 같이 들어오는 무고 역고소까지 함께 대응해온 경험이 많습니다. 무고 송치 기소 비율이 높지 않다 하더라도 절대적인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심하실 수는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경찰에서 송치한 경우에 이 단계에서 최대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됩니다. 저희 사무실 홈페이지와 블로그에서 역고소 무고 사건의 불송치, 불기소 처분 사례를 보실 수 있고, 무고에 관한 민사상 손해배상 피소 전액 승소 사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심하기는 이른 무고 대응 전략을 오늘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달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